면허 취소 위기를 맞은 항공사 진에어 직원들이 3,000장에 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생존권을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파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1년 만에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 현상을 인정하고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달래기 위해 마련한 페이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업계를 압박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은행권이 지난 상반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희망퇴직 바람이 다시 불 전망입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저비용 항공사 진에어의 면허 취소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에어 직원들이 느끼는 생존권 위협과 고통이 고스란히 전달됐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진에어 면허 취소 반대 직원 가족 탄원서. A4 용지 2박스에 나눠 담긴 이 탄원서는 3,000장에 달합니다. 탄원서는 오늘 진에어 직원 대표가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일단 직원들이 느끼는 것은 굉장히 억울하고요. 저희가 잘못한 일이 아닌데 저희 직원들은 정말 지금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그 당장부터 저희 월급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도 지금 생각만 해도 암담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진에어 면허 취소 관련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진에어 직원 대표를 비롯해 협력업체, 여행사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진에어 면허 취소 땐 생존 위협을 당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진에어 직원만 1,900명가량이고 그 가족과 협력업체 등 관계사까지 포함하면 10,000명에 달하는 밥줄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진에어 직원들은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동조합도 설립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조합원 모집도 시작합니다. 이 회사 설립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진에어 직원들은 면허 취소 시 유예기간을 둘 것이란 관측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진에어 면허를 취소하되 2, 3년간 유예기간을 둬 그동안 회사를 팔든 정리하든 기간을 둘 것이란 겁니다. 박상모 진에어 직원 대표는 면허 취소 처분은 영업이 양도되거나 회사가 합병돼도 그 효력이 승계된다면서 그동안 새로운 기업은 비행기 한 대부터 시작해 다시 면허를 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사업자가 인수하는 게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정부가 파리 부동산 대책 1년을 맞아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울과 지방 간 집값 격차가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을 인정하고 추가 대책을 꺼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파리 대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파리 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낮아지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서울과 지방 간 집값 양극화는 막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은 0.32% 상승했지만 지방은 0.13% 하락했습니다. 특히 지역 경기가 좋지 않은 울산과 경남 지역의 낙폭이 컸습니다. 국토부는 양극화를 막기 위해 투기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또 지방 조정 대상 지역 중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곳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해제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값이 꿈틀대는 강북 일부 지역을 투기 지역으로 새롭게 묶고 안정세를 이어가는 부산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빼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국토부는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개발 사업을 두고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최근 서울시의 여의도 용산 개발 발표로 일대 집값이 달아오르자 행동에 나선 겁니다. 이외에도 청약과열 지역에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다주택자 거래 현황 등을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정부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아직도 여럿 있다고 설명합니다.
정부가 재건축과 관련돼서 허용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강화한다든지 무주택 실소유자의 비과세 혜택을 거주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든지. 파리 대책 1년을 맞은 정부가 꺼내든 추가 대책이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여기에 한은까지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취지의 페이 바람이 불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정부는 정부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한은은 한은대로 각자 시스템 도입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페이 시장을 키우기 위해 신용카드 시장을 죽이려는 것이라 합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한국은행까지 나서서 결제 시장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신용카드 사용은 사실 정부가 장려해왔습니다. 정부는 1997년 IMF 이후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했습니다. 이랬던 정부가 신용카드 업계를 압박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은 최저임금 인상 반대 여론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 좋은 서비스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다른 서비스를 억지로 없애기 위해 접근하다 보니 내놓는 서비스들은 금융혁신과는 거리가 멉니다. 소비자와 판매자가 쓰고 싶어서 알아서 찾는 서비스가 아니라 정부가 세금 혜택을 주면서 유인해도 쓸까 말까한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들이 내놓은 페이 서비스들이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민간 소비의 70% 이상이 신용카드를 통해 이뤄지는 상황에서 30%도 안 되는 체크카드 사용 수수료를 깎아준들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정부는 중국의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인도의 페이티엠 등의 예를 들며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쓰는 사람도 편리하고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려면 정부가 나서서 신용카드 업계를 옥죄할 게 아니라 페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들이 혁신할 길을 열어주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은행들이 지난 상반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지만 구성원인 은행원들은 거센 희망퇴직 바람에 맞닥뜨렸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 등으로 필요 인력이 줄어들면서 희망퇴직이 당연한 연례 행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올해는 당국까지 청년 일자리를 위한 희망퇴직 확대를 주문하고 있어 회사를 떠나는 은행원 수가 예년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정은규 기자입니다. KB 하나은행은 274명의 준정년 특별퇴직을 단행했습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연말 희망퇴직을 저울질하거나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아직 세부적인 내용을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예년 수준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희망퇴직 규모는 예년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에 방점을 둔 정부 정책에 따라 신규 채용을 대폭 늘렸지만 디지털화에 따른 점포 축소로 은행 일자리 총량은 줄 수밖에 없는 탓입니다. 함영주 하나은행장도 지난 5월에는 희망퇴직 계획에 대한 질문에 타 은행에 비해 항아리형 인적 구조가 많이 개선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희망퇴직은 책임자급 직원이 행원급보다 더 많은 인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럼에도 2년 만에 희망퇴직을 단행한 것은 올 하반기 채용 규모를 지난해 2배인 500명으로 결정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은행권은 올 한 해 지난해보다 54% 늘어난 4,600명의 채용 계획을 밝혔습니다. 총파업을 준비하며 반발하고 있는 노조 등이 변수지만 다른 은행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지난 상반기 역대급 실적도 희망퇴직의 여력을 키웠습니다. 희망퇴직자들에게는 1인당 2억에서 3억 원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 은행 입장에서 일시적 비용 부담이 큽니다. 향후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실적이 좋을 때 구조 조정을 하는 선택이 가능한 겁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상이 말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줄줄이 구속되고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공정위 퇴직 간부들이 대기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는 등 불법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입니다. 추락하는 경제검찰 공정위의 위상에 자정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오늘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공정위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에 관여한 혐의입니다. 앞서 지난 1일 검찰은 정재천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을 불법 재취업 알선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공정위가 퇴직자 명단까지 만들어 대기업의 취업 자리를 알선하고 연봉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던 구체적인 정황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겁니다. 검찰은 퇴직 간부의 취업 알선이 공정위 운영지원과장, 사무처장, 부위원장, 위원장의 차례로 보고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대기업과 유착해 은밀한 거래를 하는데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건데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38년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내부 분위기가 저희 침통하죠. 예. 신뢰가 혹시 또 이렇게 더 많이 떨어져가지고 우리 하는 일에까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 공정위를 둘러싼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전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나몰라라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관행처럼 굳어진 공정위 퇴직자들의 대기업 특혜 취업이 도마 위에 오른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사례들이 방치돼서 그냥 계속 이른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져 온 상황이라서 공정위 자체가 범죄 집단화 되는 형태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건데 자체적인 개혁안도 내놔야 되죠. 경제검찰 공정위가 내부 적폐를 해소해 신뢰와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를 계기로 증권사의 주식매매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일부 증권사 역시 삼성증권과 같이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금감원이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와 같은 주식매매 사고 예방을 위해 약 3주간 증권사들의 주식매매 내부 통제 시스템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일부 증권사 역시 주식매매와 관련된 주문 접수, 실물 입고, 대체 입출고, 권리 주식 배정, 전산 시스템 관리 등에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발견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과 대부분의 전산 시스템 개선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와 협력해서 증권회사의 내부 통제가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모범 기준 등 관련 규정 개정과 전산 시스템 개선이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부 증권사는 고객이 대량 고액의 주식 매매를 직접 주문할 때 경고 메시지나 주문 보류가 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이들의 주문 금액 30억 원에서 60억 원 또는 상장 주식 수 1에서 3%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매할 경우 경고 메시지가 뜨고 주문 금액 60억 원 초과 또는 상장 주식 수 3% 초과 시에는 주문 보류가 작동하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또 한국거래소의 대량 매매 시스템의 경우 증권회사 담당자의 입력만으로 매매 체결이 이뤄지고 있었고 일부 증권사는 주식의 실물 입고 처리 시 총 발행 주식 수를 초과하는 수량도 입고가 가능해 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이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이 같은 업무 처리 시 담당자뿐 아니라 책임자의 승인도 거치도록 하고 총 발행 주식 수를 초과하는 수량은 입고되지 않도록 전산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서울경제TV 양하나입니다.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증권업계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보다 줄어든 데다 모바일 부문 부진과 반도체 업황 우려로 주가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반도체 부문에 지나치게 쏠려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이 삼성전자 전망에 대해 김성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보다 낮게 나왔는데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14조 8,690억 원으로 지난 1분기에 비해 4.9%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초 증권업계에서 제시한 영업이익 전망치인 15조 2,700억 원보다도 2.6% 이상 낮은 수준입니다. 당기순이익도 전분기보다 5.5% 이상 줄어든 11조 435억 원에 그쳤습니다. 스마트폰 갤럭시 S9의 흥행 실패와 디스플레이 부문에서의 부진과
이것들이 모여서 실적 둔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꼽혀지고 있습니다. 네, 실적 감소에 대한 실망감이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주가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31일 실적 발표 이후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0.54% 하락한 46,250원에 마감됐습니다. 어제는 주가를 소폭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오늘 2.15%까지 떨어지면서 46,000원 선이 또 깨졌고 결국 45,550원에 마감됐습니다. 액면 분할 직후인 지난 5월 고점에 비해서 13%가량 하락한 수준인데요. 달러 강세와 미중 무역 전쟁 등 대외 악재에 더해서 이 반도체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와 또 실적 예상을 밑도는 업황까지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도 주가도 부진하다 보니 삼성전자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들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지난달 1일 73,000원에서 7만원으로 낮췄고 최근에는 64,000원까지 내려잡았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외국인 투자자 유출과 2분기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하락한 후 횡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증권도 지난달 6일 기존보다 3% 낮은 58,000원을 목표가로 제시했고 신한금융투자는 목표 주가를 6% 낮추기도 했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목표 주가를 11%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삼성전자 영업이익 대부분이 반도체 부문에 쏠려 있다는 점도 우려 중 하나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보면 이번 2분기 영업이익 중 반도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8%에 달합니다. 반면 스마트폰 갤럭시 S9의 부진으로 IT, 모바일을 포함한 IM 부문의 영업이익은 지난해에 비해 34% 이상 감소했습니다. 디스플레이 부문 영업이익도 중국 제품의 공세와 계절적 요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8%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의 강세로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글로벌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지금 반도체 업황까지 둔화할 경우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네, 심각한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반면에 좋은 전망을 내놓고 있는 곳들도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의 경우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7만 원으로 유지하면서 이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2분기에 비해 18%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물량보다 수익성을 중요시하는 삼성전자의 D램 관련 경영 전략상 메모리 반도체 공급 경쟁으로 인한 수익 하락은 적을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유진투자증권도 반도체 이익 증가와 또 플렉서블 OLED 실적 개선으로 3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7조 6천억 원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계 금융사들도 삼성전자 전망을 좋게 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HSBC는 D램 가격 상승과 이 삼성전자의 효율적인 비용 구조, 또 플렉서블 OLED 가동률 개선, 갤럭시 노트 9의 조기 출시 등을 들면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양호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골드만삭스도 주주 환원 수익과 지배구조 개선 등을 들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크레딧 스위스와 CLSA도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실적 감소로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의 전망에 대해서 김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벤처 지주회사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앞으로 벤처 지주회사의 자산 요건이 기존 5천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정부는 벤처 지주사 자산 요건이 너무 높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고쳐 지주회사 자산 요건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주 비율 산정 때 벤처기업 외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도 포함하도록 벤처 자회사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정부는 벤처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은 현행 20%를 유지하되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해 자유로운 벤처 투자를 보장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자본금 100억 원을 출자해 벤처 지주회사를 설립하면 주식가액 100억 원인 벤처기업을 최대 15개까지 자회사로 둘 수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내년에도 사회 간접 자본 예산을 추가 감축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사회 간접 자본과 연구개발의 재정 투자 우선순위를 좀 올려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사회 간접 자본이 지방 일자리나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주택이나 스마트시티, 도시재생과 같은 기술적으로는 SOC가 아니어도 광의로 보면 SOC인 분야의 전체 규모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총리는 SOC 예산 절대액을 더 올릴 것이냐는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재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험개발원의 반려동물 보험에 대한 참조순 보험료율 산출로 기본적인 골격을 갖춘 반려동물 보험 상품 모델이 마련됐습니다. 참조순 보험료율이란 보험회사가 실제 보험료를 정할 때 활용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이번에 마련된 반려동물 보험 모델은 반려견과 반려묘를 대상으로 연령별 치료비, 사망 위로금, 배상 책임 등을 담보하는 종합보험 형태입니다. 보상 비율은 50%와 70%, 자기부담금은 만원에서 3만원 수준입니다. 이를 토대로 산출된 반려동물의 기본 담보는 연간 2회 한도로 수술 1회당 150만원, 각 연 20일 한도로 입원 통원 1일당 15만원입니다. 보험료는 반려견의 경우 월 약 2만 1,000원, 반려묘는 월 15,330원, 각 보험사가 책정하는 실제 보험료는 이보다 조금 비싼 월 2만 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이 은행에 따르면 올 3분기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구소는 수출 대상국 경기 회복과 유가 상승세 등 수출 여건은 좋아지고 있지만 수출 경쟁 심화 등이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폭염으로 농작물이 햇볕에 화상을 입는 일소 피해가 속출하면서 농협손해보험이 재해보험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농협손보는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대로 신속한 사고 조사를 통해 보험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상 최악의 더위로 올해 폭염 질환자가 2만 1,000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연평균에 비해 24%가량 많은 것으로 폭염 질환자가 2만 명을 넘는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2년 만입니다. 올해 2분기 온라인 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61.8%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총 16조 4천억 원으로 작년 2분기에 비해 33% 가까이 늘어 온라인 쇼핑 시장의 호황을 이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여보 최하미입니다. 올여름은 더워도 너무 덥다 싶었는데 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30.3도로 기상 관측사상 처음으로 서울에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낮 동안에도 열기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37.5도를 기록했습니다. 밤사이에도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내일도 아침 기온이 30도에 가까운 수준에 머물겠고요. 한낮엔 서울과 대구 38도, 대전, 광주 37도를 보이면서 전국의 폭염은 여전하겠습니다. 온열질환 환자의 수와 관련 사고가 급증하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북부는 구름이 많은 모습입니다. 내일도 안정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40도에 가까운 기온을 보이면서 펄펄 끓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8도, 대전 37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오늘 오전부터 폭염경보가 내려지면서 더위의 기세가 강해졌는데요. 강릉 35도, 속초 33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제주도는 종일 구름이 많겠고 한낮엔 광주 37도, 대구 38도로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풍 종다리는 열대저압부로 약화됐지만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남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되면서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조금씩 내려가겠습니다. 다만 폭염 경보의 수준인 35도 선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